내가 경고했지? 둘 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상한 우유가 가져온 엄청난 후폭풍으로 신여진의 집에서 쫓겨나는 최명지 모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최명지는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분명 유진이는 자기가 죽였고 이 세상에 없는 게 분명하고 구하나는 가짜임에 틀림없는데 뭔가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가짜라고 하기엔 두 사람의 연기가 거의 이순재 김혜자였죠. KBS 연기 대상이 따로 없었죠.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애틋한 모녀 사이로 보일 지경이니 말이죠. 궁금한 건 못 참는 최명지는 구하나가 신여진의 방에서 은총이와 함께 웃음꽃을 피우고 있던 사이 구하나의 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발견한 유전자 검사지를 보고 콧방귀를 낍니다. 뭐라고? 친자가 맞다고? 위조 서류를 참 꼼꼼히도 만들었구만. 잘 써먹었으면 버릴 것이지 이걸 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던 사이 구하나가 급하게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자신의 물건을 뒤진 최명지에게 화를 내어보지만 능청스러운 최명지는 잃어버린 사진을 찾던 중이었다며 뻔뻔하게 나옵니다. 그리곤 유전자 검사지를 왜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물어봅니다. 엄마랑 나랑 친모녀인 거 과학적으로 증명해준 서류잖아요. 잘 간직해야죠. 구하나의 말이 끝나자 최명지는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뭐라고? 친모녀? 설마 구하나 너도 형님한테 속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정말 네가 윤유진인 거야? 또 한 번 충격에 빠지는 최명지입니다. 이젠 정말 자기도 미칠 지경이죠. 진짜 구하나가 윤유진이고 자기랑 조영사가 이두나를 유진이라 착각하고 엄한 사람을 죽인 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윤세영이 먹고 있는 약을 이젠 본인이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날 급하게 조영사를 만나러 갑니다. 조영사, 우리가 죽인 사람이 진짜 윤유진 맞는 거지? 우리 누님 뭘 잘못 드셨나? 왜 이러신데? 그럼 윤유진이지 누구겠어요? 조영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죠. 그러자 정신을 차린 최명지는 조영사에게 윤유진과 구하나의 뒤를 캐보라 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 구하나의 동생들을 집으로 초대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진이가 마셨다는 상한 우유 이야기는 최명지와 신여진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유진이가 상한 우유를 먹었다고? 놀라는 최명지의 반응에 더 놀란 건 다름 아닌 신여진이었습니다. 신여진은 먹던 밥이 목에 걸려버렸습니다. 밥 먹는데 질문은 천천히 하라며 다급하게 최명지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설마 최명지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건가? 20년이나 된 걸 기억하고 있을 줄이야. 이거 큰일인데. 신여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두를 속일 순 있어도 최명지와 윤세영을 속이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벽난로며 나무구내며 심지어는 거실의 가족 사진까지 모두 없애버렸는데 우유를 마셨다는 말에 저런 반응을 보일 줄이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던 장면이었죠. 아무래도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겠어요. 이대로 있다간 구하나가 가짜라는 걸 들키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았죠. 하지만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죽은 윤유진은 핫초코와 마시멜로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병이 있었죠. 따지고 보면 병이랄 것도 아니지만 한국 사람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는 병. 유당불내증이었죠. 우유만 마시면 소화를 못해서 배가 꾸르르륵 거리고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기 일쑤였죠. 그런 유진이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엄마는 우유를 먹고도 배탈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찾는데 그게 바로 핫초코였습니다. 핫초코에도 우유가 들어가지만 이미 뜨겁게 끓여서 가열한 우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탈이 날 염려가 아무래도 줄어들었죠. 어린 딸을 생각해서 만들어줬던 핫초코가 유진이의 소울푸드가 된 건 그때부터였죠. 유진이가 우유를 마시면 배탈이 나기 때문에 유진이는 절대로 우유를 그냥 마시는 법이 없었죠.
그런데 구하나가 상한 우유를 마시고 배탈이 났다는 동생들의 말은 구하나는 우유를 그냥 마시는 사람이라는 빼박 증거였죠. 최명진은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구하나는 가짜가 확실하고 왜 구하나를 유진이로 만들었는지만 확인하면 될 일이었죠. 형님,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요. 깜짝 놀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썩은 웃음을 짓고 있는 최명지의 모습입니다. 한편 모두가 집을 비운 사이 조영사가 고용한 똘마니가 구지창의 집을 털고 있었죠. 때마침 외출하고 돌아온 리차드아는 깜짝 놀라 구지창에게 전화를 겁니다. 은총이 삼촌,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급하게 동생들과 함께 집으로 달려온 사이 벌써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있었죠. 구지은은 자신의 명품들이 사라졌을까 여기저기 뒤져보지만 어라? 도둑이 들었는데 없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죠. 구하나와 동생들은 의아해하면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리차드아는 달랐습니다. 도둑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온 집안을 다 뒤졌다는 것은 구하나의 뒤를 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리죠. 얼마 전 보고도 받았었죠. 보육원에서 구하나와 윤유진을 묻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보고였었죠. 이건 아무래도 그 사람의 소행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유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이 이번엔 구하나 씨를 노리고 있구나. 구하나의 안전이 걱정되는 리차드아는 사람들을 고용해 비밀리에 구하나의 주변을 감시하게 합니다. 조만간 그들을 붙잡아서 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에 조영사와 최명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오겠지요. 한편 인성이 개차반인 윤세영이 집으로 초대받아온 자신의 동생들을 직원 부리듯 하찮게 대하자 구하나는 열이 받았죠. 내 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따지자 너도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 내 부하 직원이라며 자신이 갑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집에서는 시녀 노릇하고 회사에선 갑질하겠다는 건데요. 구하나는 자신을 건드리는 건 참아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는 사람이었죠. 나 윤유진이야. 너 오늘의 행동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윤세영의 면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곤 얼마 후 한 번도 써본 적 없던 엄마 찬스를 쓰게 됩니다. 상한 우유 이야기를 듣게 된 날부터 신여진은 하루도 마음이 편하질 않았죠. 그날 최명지의 눈빛과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분명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수상했죠. 똑똑. 엄마 저예요. 들어가도 돼요? 구하나가 신여진의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저기. 망설이는 구하나의 모습에 신여진이 말합니다. 괜찮아, 엄마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 뭘 망설여. 지그시 웃는 신여진의 얼굴을 보자 구하나는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저 이런 말 죄송한데 당분간 예전 집에서 지내도 될까요? 구하나의 말을 듣는 순간 신여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총이의 얼굴부터 떠올랐습니다. 온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나간다는 거야? 절대 안 돼. 왜 그래? 집이 불편하니? 실은 그게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동생들이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은총이 인형도 그렇고 제 방 사진이 사라진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작은 어머니가 제 서랍을 뒤져서 엄마하고 나하고의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척 놀라시더라고요. 저랑 엄마랑 친자를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를 보고 왜 놀라시는 건지. 뭐라고? 구하나의 말을 듣자 신여진의 심장이 또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최명지가 구하나를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이대로 뒀다간 구하나의 칫솔이나 머리카락 등으로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볼 것 같았죠. 이런 여우 같은 것. 하지만 마땅한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최명지에게 들키는 건가? 화는 나지만 묘수가 생각이 안 납니다. 유진아, 그건 엄마가 주의시킬게. 나가긴 어딜 나가니.
엄마를 20년 만에 만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 알겠어요, 엄마.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구하나입니다. 저기, 그리고 엄마. 저 실은 엄마 찬스 써도 돼요? 뭐라고? 엄마 찬스? 신여진은 크게 웃으며 말합니다. 나 그거 해보는 게 소원이었어. 말해봐, 유진아, 엄마가 뭘 해주면 되겠니? 방금 전까지 울상이었던 신여진의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는 구하나가 보여준 핸드폰을 보자 신여진은 신의 한 수가 떠올랐습니다. 구하나가 보여준 핸드폰 속 영상은 아주 오래전 사무실에서 도둑으로 몰렸던 그 영상이었죠. 그땐 힘이 없어서 써먹지 못했지만 근우가 인턴 나부랭이의 말을 믿어주고 또 폭로한다 한들 자기만 회사에서 잘려나갈 것 같았죠. 근데 윤유진이 누굽니까? 해성그룹 신여진 회장의 무남동녀 외동딸 아닙니까? 영상을 끝까지 본 신여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세영이랑 같은 사무실에서도 같은 집에서도 살기 힘들어요. 엄마에겐 착한 조카일지 모르겠지만 제겐 그냥 갑질하는 직장 상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업무를 분리시켜 주셨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마주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울먹이는 구하나를 꼭 안아주며 말합니다.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는 거실로 나가 최명지와 윤세영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는데요. 세영이, 너 내가 경고했지? 두 사람 2번 다시 싸우면 이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너 내 집에서 나가. 짐 싸. 당장. 형님, 이건 유진인 줄 모르고 예전에 했던 거예요. 최명지가 세영이를 두둔합니다. 하지만 이건 악수가 되어버리는데요. 뭐야? 동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 세영이가 이러고 다니는 걸 알고도 두둔한단 말이야? 어느 직장 상사가 직원을 도둑 누명을 씌운단 말이야. 이걸 우리 유진이가 착하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지. 진작에 뿌렸어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 동서는 대체 애를 왜 이 모양으로 키운 거야?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우리 세영이 형님 조카예요. 조카. 하나밖에 없는 조카라고요. 흥분한 최명지가 대들어보지만 씨도 안 먹힙니다. 시끄럽고. 동서도 나가. 동서도 꼴 보기 싫어. 형님, 저희 없으면 이 큰 집에서 적적해서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걱정 마. 유진이 동생들 들어와서 살게 할 거니까. 유진이 동생이면 내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지 뭐. 어찌나 단호했던지. 최명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세영은 짜증이 폭발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구하나는 그런 윤세영과 눈이 마주치자 소리는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 말을 합니다. 나 윤유진이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를 위해 각색한 뇌피셜이므로 본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